신보은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의사대란 얘기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그 의대생들 시험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그 응시를 하지 않은 85%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구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1차 시험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제 조치를 달라는 거는 특혜예요. 재응시 자체가 이런 요구는 이 택도 없는 건데 이 의사들이 이렇게 배짱을 튀기는 이유가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국시가 이게 국시가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보다 높다. 90에서 95%, 96%, 98%까지 합격률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의사 선발대, 그러니까 시험 선발대가 있다는 거야. 1차 시험 선발대들이 가서 시험을 보고 얘네들이 이 답안지, 그러니까 문제하고 답안을 유출해서 이걸 족보로 만들어서 풀기 때문에 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내부 폭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하게 조사해달라고 하는 청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논문도 있대요. 이 의사 시험 합격률에 비해서 처음 시험을 봤던 선발대들의 성적하고 2차, 3차 그 후로 그 선발대가 보고 난 다음에 2차, 3차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후발대들의 시험 성적의 차이가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1차 선발대는 자기 실력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걔네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낮은 데 반해서 2차, 3차 얘네들은 계속 해갖고 성적들이 계속 치솟는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뒤로 가면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러니까 부정이 있다는 데 대한 이런 그 연구 논문이 나와 있을 정도였다는 거지. 그러면 사실 이 의사들은요, 면허를 도둑질한 거예요. 네. 도둑질한 거고, 이런 거를 이제 상대평가를 안 하고 절대평가로 해갖고 90% 이상 면허를 준 상태에서 물론 의사들이 다 자질이 없고 실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됐을 때 국민의 불안감이 얼마나 높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1995년과 96년도에 의사고시 합격률이 64%에서 71%로 뚝 떨어진 게 있었어요. 사실 이게 정상인데 고시라고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 의사고시 합격률이 떨어진 이유가 이제 뭐냐라는 부분을 갖고 의대생들이 법원에다가 재시험을 요구하는 일종의 소송을 걸었어요. 국가를 상대로. 그래서 그 소송에서 소송을 낸 이유, 그러니까 의사고시 시험이 합격률이 떨어지게 된 이유에 서울고법에 제출한 소장에 의사고시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냐? 암기형 위주의 문제에서 진료 위주의 실습형 문제로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험이 잘못됐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암기형으로 그냥 문답식으로 써낼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지금까지 이거를 진료 위주로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성적이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무효다. 그래서 재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이 사실 70%도 많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65%, 70% 된 게 사실은 이것도 많이 된다고 본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의료 대란이 난다 그러고 국가에 협박한 거예요. 평소에 90% 이상 그 합격을 해서 4,000명 이상이 합격을 해가지고 신규 의사로 나와야 되는데 65%, 70%밖에 안 됐으니까 군의관도 모자라고 의료 현장도 힘들다, 의료 대란이다 이렇게 되면 라고 국가를 협박해가지고요 재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다 구제를 해줬어. 30% 떨어진 애들을. 이게 의사들이 받고 있었던 혜택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평가 방식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사잖아요.
근데 그 의사들 면허 따기가 대학만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선배들 통해갖고 족보만 받으면 누구나 90%가 넘게 의사 면허를 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문의는 못 돼도 의사는 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문의는 전문의대로 따로 자기 전공 분야를 갖고 따야 되잖아. 메디컬 닥터가 되는 건 박사가 되는 건데 그냥 일반 가정의학과 의사 정도 할 수 있는 의사들 면허는 사실상 대학 들어가면 그냥 100% 딴다고 봐야 되는 면허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사 로비에 관련된 얘기들이 쏙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조사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약사들이 병원하고 걸려있는 돈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로비하는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양이에요. 큰 규모인가 봐요. 그러니까 리베이트로 몇백억 주는 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푼돈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들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얘네들이 그런 돈들을 많이 주는가라는 걸 보니까 PMS라고 하는 그 절차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이 나오게 되면 그 신약을 병원에서 실험해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1, 2, 3 임상 단계가 끝난 상태에서 현장 투입이 되기 전에 그 병원에다가 투약을 해볼 수 있는 시험 기간을 가지는데 요 시험 기간 동안에 병원에서 이제 실험을 대신 해준 거잖아요. 환자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주는 대가로 해갖고, 건당, 이제, 한 명당이겠죠. 이런 투여 환자 한 명당 약의 특성에 따라서 수만 원이나 수십만 원씩의 별도의 비용을 공식적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실험해 본다는 목적으로 해서 제약회사가 이러한 실험을 병원한테 맡기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수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약품이 하나 만들어졌을 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안에서 이 가격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약값이 10,000원으로 하면 10,000원이 될 수도 있지만 100만원으로 하면 100만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한 50명 정도가 임원이 있대요. 여기에 약제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담당 임원들이.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100% 다 의사가 아니야.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들이 있고 건강세상 네트워크, 경제정의 실천연합, 이거 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민노총과 한노총이 또 들어가 있는 거고,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협의회, 농업인 경영협의회 사람이 왜 약제를 결정하는 데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단체 안에서 뽑혀진 사람들 위한 한 50명들을 부작위로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정해서 로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정한 것 같지만 따져놓고 보면요. 이 50명만 로비해 놓으면 다 그 사람들 안에서 돌아가니까 100% 약제 가격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방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수가를 만들고 그와 관련한 지급 비용을 건강의료보험이나 환자들이 물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약값 기준이 OECD 평균에 비교했을 때 동종의 약으로 따졌을 때 3배 이상 비싸다는 거예요. 눈탱이 맞고 있는 거야. 우리 의료보험공단도 눈탱이 맞고 있고 그중에 일부를 부담하는 국민들도 얘네들 의사들, 약사들, 대형 병원들의 이 연결 관계 안에서 계속 이따위의 조작질을 당해왔다는 거죠. 지금부터 송작가TV 협찬 광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개판 광고 잘 받고 뭐부터 살게요 이러 들어서 팔아야 산다의 최대 히트 상품이죠. 네. 모모토. 모모토. 네, 차량 충전기. 네, 모모토를 오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예쁘다. 네, 이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죠? 레드 봤을 때도 예쁘다 그랬잖아요. 근데 블루도 진짜 예쁜데? 먼저? 저는 개별적으로 이제 골드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골드도 예뻐요. 모모토 광고주님이 구매, 매매보다는 녹색 창에
모모토를 쳐서 이렇게 들어와서 구경해 주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모모토가 야심이 큰 회사입니다. 자동차 용품이나 모바일 용품들의 종합샵을 꿈꾸고 있어요. 오, 운전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차량용 제품 쏠쏠하게 필요한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모모토라는 회사를 홍보하면서 매주 아마 새로운 상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이버에 한 번씩. 모모토만 검색하셔도 네. 이게 의학계 비리도 검찰이나 뭐 종교계 못지않게 어마어마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수련이들과 관련한 나 이 얘기를 지금 할까 말까 그 좀 고민이 됐었는데 말하자면 그 인턴들끼리 모여 있는 이제 수련이들 그 커뮤니티 채팅방에 올라온 글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그 몸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수련이들이 의사 초년생인 애들이 선생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리베이트를 수령하고 왔는데 맥주 1잔 한 다음에 방 잡아서 알값을 받았습니다. 요거를 자기네 커뮤니티에다가 올린 거예요. 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지. 이제 의사 막된 초년 의사가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가서 접대 잘 받고 왔습니다라고 공적인 커뮤니티에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정도로 제약사들의 로비나 지금 있는 어떤 그 의사들과 이 압력단체들, 이익단체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 방송을 하고 나서 뭐 제약사 근무하시거나 현업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제보를 해주고 계세요. 이 바쁜 의료 대란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집에 있지를 못한대요. 선생님들 필드 나가시는 데 가서 법카 긁어줘야 돼서 주말인데도 저는 나갑니다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이런 제약회사 가까운 부분의 술집이나 이런 데다가 아예 그 선수들, 그러니까 몸노비를 위한 선수들을 고용해 놓고 선생님들 시간 나실 때 편하게 병원 근처에서 로비 받으실 수 있도록 상시 대기를 시켜놓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추악합니까? 의사들이라고 하는 놈들이. 물론 일부겠죠. 네. 지방병원이라든지 뭐 병원 규모가 크지 않은 의사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대형 병원에 연관돼 있는 의사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 거죠. 그걸 자기 스스로의 특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 강남의 대형 병원에서 이제 대장암 판정을 받은 그 환자한테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일종의 이제 그 장 청소하는 약이 있어요. 그 내시경 받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 약을 투여를 잘못해가지고 장폐색으로 그 사망한 예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의료 사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시키는 데 대해서 의사협회에서 최대 집이가 또 나선 거야. 의사들이 의사 실수로 의료 사고를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서 구속을 시켜버리면 이런 사례가 계속돼서 의료 대란, 이건 말끝마다 의료 대란이네. 그래서 법정 구속을 무조건 반대한다. 의사들은 법정 구속을 무슨 짓을 해도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최근에는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그 골수 검사를 하던 과정에, 그러니까 등에 있는 그 골수에다가 바늘을 꽂는 과정 중에 동맥 파열을 일으켜갖고 이 유아를 사망시킨 6개월 된 아기를 사망시킨 의료사고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망 진단서에다가 질병에 의한 자연사라고 이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그 진단서 자체를 허위로 작성한 거지. 고의로 과실치사를 해놓고 이걸 덮기 위해서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벌금형만 받고 풀려났어요. 얼마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아이의 목숨을 실수로 사망케 하고 그걸 덮으려고 했던 놈들한테 의대 교수 500만 원,
그리고 시술했던 전공의한테 300만 원 벌금 받고 얘네들이 풀려나서 끝났어요. 이게 무슨 법의 정의입니까? 아니, 우리가 생명을 맡기고 있는데 의사가 무슨 신이에요? 왜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하는 건데? 뭐 수술 과정에 실수가 있는 게 법적으로 증거될까봐 그럴까요? 아니면 간호사나 의료기기 대리점 직원이 와가지고 그걸 시술하는 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할까요? CCTV 자체로 설치하자는데 반대하고 있는 의사들 자체의 의도에 대해서도 이게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정도로 지금 의료계가 썩어 있는 겁니다. 그런 애기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전공의들 내세워가지고 의대생들 내세워가지고 야 시험 거부해 진료 거부해 라고 뒤에서 바람 집어넣어놓고 정부가 강경한 자세로 나서기 시작하니까 이제 와서는 그걸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만큼 존경받고 또 그만큼 수입이 많은 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도덕성,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거의 그 무제한에 가까운 특혜를 언제까지 용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료 거부, 의료 거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는 지금 현실을 언제까지 계속 지켜볼 거냐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료계도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